자, 오늘은 짧은 내용입니다. 어, 거의 코인 시장 유동성, 엄청난 유동성이 하나가 들어올 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알트 불장이죠. 근데 그게 기존 메인 알트에 흘러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졌던, 주목을 못 받았던 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코인은, 예를 들어 수이나 뭐 이더나나 시바이누, 폴카닷, 톤, 뭐 기존의 강성 홀더들이 많은 것들 있죠. 페페도 그렇고 이런 애들 말고 아마 이례적으로 임팩트를 보여줄 애가 몇 개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빅쇼트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 세계 정세 흐름은 사실 나팔절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 날짜가 6월절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유대교 행사 중에서, 명절 중에서 마지막 날에 했기 때문에 그게 나팔절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기습적인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전 세계 정세를 관심 가질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나 코인 하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많아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인이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일주일에 오전에서 오후까지는 그 회사의 루틴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이죠.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사실. 어,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업무를 마치고서 집에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 회식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술 한 잔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좀 이제 피로한 그 하루 속에서 뭐 운동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개운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5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다 거기에 쓴단 말이죠. 5일 동안. 5일간. 주 7일 동안. 그럼 주말은 어떻게 할까? 주말에는 또 이제 힐링 시간이죠. 뭐 취미생활 즐길 수도 있고,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드라이브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루틴에 맞춰져 있다 보면은 뭐 정세나 이런 것도 관심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사실. 안 그래도 업무에 집중한 이 두뇌를 많이 썼는데 거기에서 뭐 다른 거를 뭐 공부를 하거나 흐름들을 보거나, 정세, 특히나 정세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환경은 사실 2025년 기준 유튜브 사용자도 많아지고, 유튜브 쇼츠, 틱톡,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 이거 저도 인스타그램 릴스를 얼마 전에 처음 봤거든요. 다들 릴스 예전에 한번, 이거 예전에 막 이상한 혐오한 릴스들 많이 갑자기 떴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보니까 중독성이 좀 강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30초 정도 보는데, 막 그 옆으로 넘기면은 새로운 재밌거리들이 계속 나와요. 막 자극적인 것들이. 뇌가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다가 다른 긴 영상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의 특징은 뭔가 편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장된 표현을 가끔씩은 하기는 합니다. 너무 또 이제 일정하게 가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세에 관심 가지기 쉽지가 않은데, 특히나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코인 차트만 계속 보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흘러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는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새벽에서 저녁까지 이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시기가 3월 3일에
갑자기 에이다 코인의 긴급 재무부 발표 소식으로 급등하면서 코인이 반등했던 기간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뭐 이제 미국에서 어떤 기관이었는데 그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것도 공개하는, 그것도 이제 저녁에서 좀 새벽 넘어가는 시간대일 수도 있고, 좀 정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늦더라도 정세를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전쟁이 날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와 생중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더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특히나 쇼츠나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장 메인 핵심은 동북아입니다. 동북아시. 그리고 종교 전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데이터로만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제3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또 깊게 가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암송아지, 죽은 암송아지에 대한 제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된 그 X를 통해서 저도 이제 참고를 한 건데, 제3성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면 전 세계가 이제 종말과 가까운 대환란의 시기를 겪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제3성전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이쪽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시기에? 팬데믹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 이런 과정들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영역들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미신들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미신이나 이런 걸 안 믿거든요. 근데 세력들이 믿는, 자본가들이 믿는 것들은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믿는다라기보다는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당이랑 이런 것들 안 믿어요. 뭐 귀신도 안 믿고, 사주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뭐냐, 타로 카드 뽑아가지고 막 이제 운세 측정하고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수비학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게 맞춰졌던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 당시랑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돈이 많은 자본 세력들이 믿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미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버튼만 하나 누르면 됩니다. 트리거만 발동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그 3차 세계대전이라는 용어가 딱 붙는 시점이 결국에는 미중 영역에서, 여기다가 러시아도 있겠지만 당연히 한반도에 한반도. 이게 중심이에요. 위에는 러시아고 왼쪽은 중국이고 오른쪽 우방 국가는 미국이랑 일본인데,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이제 한반도고 그리고 대만입니다.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오히려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지금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대만과 한국이. 하지만 이제는 그걸 두고서 오히려 그 군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먹잇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대만은 TSMC, 한국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사실 비교할 것도 없죠. 사실 경제력으로만 따지면 북한은 이제 한 4, 50년 전에 한국이라고, 3, 40년 전에 한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그걸 노려본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앞으로 골든돔이 구축이 돼버리면,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도 계속 북한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비핵화예요. 비핵화. 핵만 없애라. 근데 이제 북한에서 핵을 없는 거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깡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하는 거는 깡통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깡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은 거절을 하겠죠. 이 카드만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최근에는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몇 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협조적으로 대응했던 게 바로 러시아에 참전을 한 거죠. 그래서 참전하면서 북한의 병사들을 빌미로다가 월급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식량이나 원유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전받았으면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과연 이제 갑자기 다 받았는데 러시아랑 싸울까요? 중국이랑 싸울까요? 아니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쪽을 겨냥해서 위협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정해진 거죠. 최근에 전승절에 나왔던 포지션을 딱 보시면. 그래서 북한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전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겁니다. 왜냐? 예전에 6.25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군이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완전한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에 2차 세계대전.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이랑 중국이 중일전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압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시아의 패권의 위협을 완전히 다 장악하는 것들을 그래도 이제 서방 국가에서 좀 그 약간의 간섭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본과 미국까지의 전쟁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제 1945년에는 원자폭탄과 동시에 이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가 된 게 바로 이제 일본이죠. 자, 이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 한국과 북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습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이 됐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게 타임라인을 딱 가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6.25 전쟁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군이 철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이제 북한의 이제 침공 전쟁에 간섭할 아시아 패권 국가 일본이 패전 국가가 돼서 사실상 이제 팔다리가 다 묶였습니다. 다 묶인 사실. 뭐 군사적인 것들도 제재를 했고 다 서명을 했고 이제 패전 국가에서 많이 이제 병력들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판 다이다이 뜨자로 한 게 바로 이제 북한이랑 한국인데 이 여기에서는 이제 소련이 있었겠죠. 소련이랑 중공.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일본이랑 미국이 이때부터는 라인이 지금까지 그려진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6.25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사실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침공을 한 경우인데 바로 이제 중공군이 투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소련은 참전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 중공군이 많이 투입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 이제 거의 만주 앞까지를 이제 노려보고서 거의 다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한반도가 그렇게 먹혀버리면 또 이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공군이 뒤늦게 이제 투입이 된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투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중일 전쟁에서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군 철수했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미군 철수는 했는데 유엔 연합군이 이제 사실상 미군에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전 세계 연합군들이 참전을 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갑자기 처음부터 껴들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한반도가 전체가 다 먹힐 뻔하니까 그때서는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일 전쟁 이거 미국이 우리 도와준 거 이거 언급을 하겠지? 전승절 때? 근데 언급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타임라인이 속도감이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 사실상 미국에서 경고를 했었어요. 어떤 경고를 했냐? 3, 4월이었나? 그때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방부에서 전쟁부 바꿀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이 만약에 기습 도발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한국이 막아야 된다. 왜냐 그때쯤이면 여러 군대들 바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뤄진 게 이뤄졌어요. 이게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 기사나 이거 찾아보시면 될 건데 3, 4월쯤이었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경고를 했던 이거 뭐 경고를 한 거죠.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꿀 거다. 지금 바꿨잖아요. 지금 빠르게.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강력한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 한국에서 직접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만 나온 거예요. 이제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중러 연합 관계가 레드팀의 연합 관계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전략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미군 기지를 북한에서는 먼저 기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과 한국의 국지전은요 많이 벌어졌습니다. 연평해전부터 해가지고 많이 벌어졌는데 미국에서 개입한 적은 굳이 막 엄청 크게 개입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미군이 바로 선두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개입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포지션을 좀 이제 최대한 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싸움보다는 한국과의 그런 교전 싸움을 노려보기 위해서 일단은 한국 쪽으로만 이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그거 노려볼 수 있는 거는 평택기지 그 윗라인부터는 최전방 지역이라 이쪽을 두고서 강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 천둥번개가 많이 쳐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X나 스레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쟁 난 줄 알았다. 새벽에 막 치는 거야. 새벽에 번개가. 근데 이게 좀 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막 이제 미사일 포탄이 날라와요. 만약에. 근데 이게 미사일 포탄인데 번개 친 줄 안 거예요. 이게 워낙 이제 주말만 되면 이렇게 번개가 치니까 미사일이랑 포탄 같은 게 실제로 날라와서 터졌는데 번개 또 쳤네. 전쟁 난 줄 알았다는데 진짜로 도발이 된 거야. 이게 미친 상황인 거죠. 이것 또한 하나의 테스트일 수 있다. 직접 깨달아야 된다는 테스트죠.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점점 좀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북한에서.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노려볼 게 지금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북아는 얼마 안 남았어요. 2026년이나 27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나요?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들을 막았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사실 작은 두 나라라고 하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대만이랑 한국일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높은 확률로 2025년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게 10월이 될지 그 나팔절이 껴있는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붉은 달이죠. 붉은 달이 떠오르고 블러드문.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일렬 행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성들. 이거는 세력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2, 3월 달에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2, 3월 달에 실제로 위험했었다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회담 때 얘기를 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작은 두 나라에 그걸 막았다라고. 근데 이제 완전히 막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게 누적된 스택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최근에 보여줬던 전승절의 그 샤라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코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엄청난 변동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노려보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빗썸에 원화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업비트는 원화 상장보다는 BTC나 USDT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그것.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엄청난 큰 쇼스퀴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쇼스퀴징. 숏이 뭐죠? 선물 거래죠. 하방에다가 이제 내려간다에 그렇게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죠. 그게 청산이 돼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선물 거래소들이 최대한 많이 상장되어 있으면 좋아요. 웬만하면은 예를 들어 바이낸스, OKX, 게이트, MXC, 뭐 비트겟 이런 거래소들 다 상장되어 있는 애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빅쇼트가 오기 전에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의 쇼 포지션의 버튼이 안 눌리게끔 만들 정도의 충격을 줄 거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펌프 덤프 나온다면 빅쇼트 전조 증상이고 대신에 그 유동성 펌프 덤프가 나오니까 당연히 펌프됐던 그 유동성들과 덤프됐을 때 차익 실현했던 유동성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임팩트 있게 갈 수가 있다. 하루 이틀. 근데 그게 불장의 시작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파티니까
즐겨도 될 거예요. 그 상황이 나온다면.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뭐 일주일, 2주, 한 달,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큰일 날 겁니다. 큰일. 왜냐면 다음 것들이 더 엄청 큰 게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메인 주류 애들이 움직일 차례죠. 비트이더, XRP, BNB, 솔라나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일 차례이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세요.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작은 소형 알트가 급등하는 그거는 하루 이틀짜리 파티이면서 빅쇼트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하필이면 그렇게 되는 애가 예를 들어서 모든 해외 선물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고 비썸은 원화, 코인베이스엔 USD, 업비트는 BTC 마켓 상장되어 있는 그 알트가 나온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전조 증상이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파티 단타식으로 즐기기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